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1차학번 윤율원입니다. 저는 영화 선정 이유, 영화 소개, 영화에서 그린 중국인 이미지, 내가 생각한 중국인 이미지,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선정 이유를 보면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중국인이 나온 영화라고 쳐봤는데 범죄도시, 숙명경찰, 이런 신세계가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 세 영화 모두 중국인은 범죄와 연루가 돼 있고 중국인은 범죄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영화를 초점을 두고 영화를 찾아봤고 그 영화가 바로 이 두만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늘어나는 탈북민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겪던 시기를 그린 영화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영화는 창호라는 주인공이랑 정진이라는 소년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창호는 두만강변의 한 마을에 사는 12살 소년이고 정진은 식량을 구하러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 소년입니다. 이 두 소년의 국경을 허문 우정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린 중국인 이미지는 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탈북민들을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군에게 쫓기는 탈북민을 숨겨주는 모습을 보고 정이 많고 따뜻하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조선족들이 인심 좋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말이 인심 좋은 고향 사람이라는 가사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국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그 정진이 그 북한 소년이 군에게 붙잡히자 아까 그 조선족 창호가 데려가지 말라고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정과 같은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정리를 해서 저는 영화에서 그린 중국인 이미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중국인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중국인은 시끄럽고 청결하지 못하고 시민의식이 낮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인식들이 영화 매체로 인해서 생긴 인식은 아니고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중국인도 물론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앞에 말한 그 인식은 팩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영화다 보니까 이 축을 위해서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이랑 패권 경쟁을 하고 있을 만큼 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선진국 부상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저기 장면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다른 분 혹시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바로 인순가? 네. 뭐 질문 혹시 늦게 오셔가지고 네, 그럼 괜찮아. 안 오는 거보다 침대 나와요. 그리고 혹시 뭐 저기 반짝인 형덕이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일단 지금 여기 PPT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질문 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발표할 때 느끼는 저의 약간의 그 곤혹스러움은
중국인을 천사처럼 묘사한 영화를 보면 당연히 천사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필요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뭐 2차 세계대전을 그리는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아마 그 독일군이나 이탈리아군은 거의 악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일본이 이제 만들어요. 그 1944년도쯤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아마 그 뭐 가미까지 특공대가 막 얼마나 장렬하게 전사했고 우리가 나라는 작아도 미군이나 연합군을 이렇게 막아서 얼마나 장렬하게 싸우는가를 그리겠죠. 그럴 때 제가 이제 나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럴 때 한 영화를 보고 우리는 중국을 이렇게 봐요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할까? 그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문제죠, 실은.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중국 혹은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 역시도 실은 굉장히 이 다양한 경험과 합리적인 어떤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중국인은 이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강렬한 인상을 준 그것을 통해서 중국인 이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제가 실수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보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좀 바꾸어서 내가 어떤 영화를 봤다면 그 영화에서 내가 어떤 중국인을 만났다면 그때의 경험에서 나는 중국인을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었는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한 번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에 갔어요. 갔는데 뒷골목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쩌면 그 암울한 뒷골목의 이미지로 네덜란드를 기억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통계적이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제 말씀이 전달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실제 중국과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중국이 따로따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거기서 나오죠. 이제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가죠. 그죠? 그러면 어쩌면 뭐 통계적으로 뭐 중국의 인구가 얼마고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얼마고 그 다음에 수출량이 얼마고 하는 측면보다는 내가 북경에 가가지고 자궁성 혹은 왕푸진거리하는 그 다음에 우다코 이런 데 가서 느꼈던 그 무엇 혹은 뭐 한국에서 중국 요리로 요즘 뭐 마탕이나 아니면 그 마탕 아니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포고인가요? 이런 거 먹고 뭐 수학마탕 먹고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수 접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식론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양면성인 거죠. 제 의견이 좀 전달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 말을 한 수 접어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본 두만강에서 중국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라고 범위를 좁혀버리면 그죠? 그러면 창호가 중국인인 건가요? 네. 정진은 북한 소년인데 두만강을 건너 온다고 했으니까 창호 입장에서 보면 건너오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정진 입장에서는 건너간 거죠. 그럴 때 창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상황 자체가 조력자가 아닌 밀고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분석을 해보면 정진은 위기에 처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나라를 탈출한 소년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창호는 그것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숨겨주면서 밥을 먹여주거나 도와주는 조력자인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도덕적 판단이나 법률적 판단은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그죠? 왜냐면 도와준다면 정진에게는 조력자고 밀고 한다면 정진에게는 뭐죠? 또 하나의 자기의 삶을 파탄내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나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고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리 답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그죠? 왜냐면 정진은 약자이고 창호는 조력자일 수가 있고 헬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뭐죠? 처음부터 밀고 해버리면 이 영화는 더 이상 전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끝나는 거죠. 도와주는 헬퍼가 되겠죠. 그럼 헬퍼라는 건 뭐죠? 약자를 감싸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헬퍼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계속 아이템을 해가지고 뭐죠? 이걸 증강시켜 놔야 하는데 그때 뭐 현질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호도 그런 역할을 맡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봅시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중국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 거예요? 아니면 중국인한테 착취를 당하고 탈북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는 막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남성의 경우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쓰거나 아니면 범죄 연루시켜가지고 어떤 마약 같은 걸 운반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쪽이 많을까요? 혹시 정보가 있으세요? 둘 중 돈이 더 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죠. 사실 저도 이 통계를 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디만 있을지도 몰라요. 즉 중국 공안의 통계를 내가지고 탈북자 중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고 그때 그 착취자가 중국인이었느냐 아니면 먼저 탈북했는 또 다른 북한인이었는가를 또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 지점을 계속 하고 들어가 보기를 바랐던 거예요. 조금 설명이 됐어요, 이런이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따져나갈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덕적으로 아니야, 탈북이니까 범법자야. 그 탈북 자체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신고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인도주의라고 하는 미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하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가게를 해요. 근데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의 어학연수학원 뭐 이렇게 온 학생이 그 허용 이상으로 2배 정도를 내가 운영한 그 가게에서 알바를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하니까 말을 잘 듣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죠? 사실은 우리에게 늘 닥치는 당면하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가 왜 토론 대상이 안 되죠? 근데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가 차근차근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자, 중국에 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으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또 지위, 그걸 뭐 이렇게 등등등을 고민해 봐야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진에 대한 근거 없는 인도주의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불쌍하니까 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 대책 없는 인도주의 또한 경계해야 하고, 더불어서 법이 이런 데라고 하는 그 대책 없는 원리주의와 두 가지가 다 우리는 경계의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지극히 감성적이지도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이성적이지도 않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 요 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살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 대학 생활에서 끊임없이 모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화 돼가지고 토론되면서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유연하게 정립되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까먹고 얘기하면, 깡패를 예컨대 충청도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충청도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할 거잖아. 그럼 조선 좀 만들어. 그러면 파워가 세진 않잖아. 그러니까 소비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학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글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포트가 되는 거죠. 두만강에서는 이 탈북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또 중국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게 어떤 상황인가, 실제로는 어떤가, 이 감독의 시각이 어떠한가, 그죠?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북한의 2천만 명이 갑자기 아무런 대표 남한에 다 오면 우리도 어떡하죠? 그죠? 그럼 다 그 집은 어디서 살아? 그죠?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약간 허드렛 일을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여러분 세대보다 한 80% 정도 임금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주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자원이잖아. 그런데 그들이 늘 80%의 양순한 양으로만 남을까? 그건 또 아닌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포커스를 조금 맞춰가면서 해가지고 다음번 리포트를 한번 써보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두만강으로 기왕 시작했으니까 두만강에서 그려내고 있는 탈북민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 그죠? 두만강에서 그려내고 있는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자들의 삶의 모습들,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그럼 그들은 최종적으로 중국에 남기를 원하나, 아니면 제3국 가기 원하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나, 탈북민들은 왜 탈북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죠. 지극히 근거 없는 인도주의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그죠? 초등학생이라면 용인이 돼요. 너무 불쌍해라고 하는 말로 모든 용인이 되지만, 이제 투표권을 가진 성인으로서의 여러분이라면 좀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